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노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부모 세대 여러분께 건강한 식생활과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탁 위에 그리고 마트 진열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입 식품 가운데 식약처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들 여러 번 있었죠. 특히 중국산 제품 중 일부는 값이 싸고 유통이 빠르다는 이유로 식당 납품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독성물질, 불법 첨가물, 위생 미달 제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산 식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도 좋은 기업, 깨끗한 생산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로서 더 꼼꼼히 봐야 하는 건 가격이 너무 싸고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실제 적발된 사례와 함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대체하면 좋은지를 하나씩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냉동 채소류. 냉동 시금치, 냉동 브로콜리, 냉동 당근, 냉동 마늘. 마트에서 손질되어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식약처 검사에서 종종 잔류농약, 살충제, 제초제 성분이 기준을 넘긴 제품이 나왔습니다. 냉동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냉동 전에 세척이 불완전하면 독성물질이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이런 농약류는 간에서 해독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의 효소 활동이 떨어져 몸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피로감, 소화불량, 잦은 두통, 어지럼증으로 이어지죠. 냉동 채소를 고를 땐 꼭 국내 가공 국내산 원료라고 표시된 제품을 확인하세요. 값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그 차이는 내 건강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건조 마늘과 고춧가루. 중국산 고춧가루나 마늘 분말, 특히 식당 납품용 대포장 제품 중 일부에서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간암,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조리 과정에서 가열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섭취하다 보면 몸에 쌓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에서 분해되지 않고 지방세포에 저장됐다가 나중에 다시 혈관으로 흘러나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위험하죠. 국산 고춧가루는 비싸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마늘 분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산을 사용하거나 통마늘을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안전하다. 이게 정다운 상담소의 신조입니다. 세 번째는 냉동 수산물입니다. 중국산 냉동 새우, 오징어, 조개, 그리고 어묵 원료용 어유.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몇 해 전 수입 냉동 해산물 검사에서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돼 회수 조치된 적이 있었어요. 포르말데히드는 우리가 알코올 램프에서 냄새 맡던 그 자극적인 성분입니다. 방부 목적으로 쓰이지만 인체에는 발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저가 해물탕, 분식, 어묵 등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는 원산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아프진 않지만 간 독성, 신장 손상,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중 손발 저림, 집중력 저하를 느끼는 분들 중엔 이런 화학물질 축적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건어물류. 멸치, 다시마, 미역, 황태채, 마른 오징어. 대부분 물에 불려 국물용으로 쓰죠. 그런데 일부 중국산 제품은 저장 중 곰팡이가 피어 방부제를 과다하게 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산물 특성상 중금속이 함께 검출되기도 합니다. 실제 검사에서 카드뮴과 납이 기준을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건어물의 문제는 이겁니다. 끓이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중금속은 끓여도 구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국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국물 맛이 유난히 진하거나 쿰쿰한 비린내가 강한 경우는 의심해 보셔야 해요. 건어물 살 때는 반드시 포장 라벨의 원산지와 수입 업체명을 보세요. 표시가 없거나 흐릿하면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린 과일과 견과류.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말린 망고, 건파인애플, 건포도, 아몬드, 캐슈넛. 색이 너무 고운 제품은 대부분 유황 처리를 한 겁니다. 이산화황은 보존제 역할을 하지만 기관지가 약한 분이나 천식이 있는 분에게는 큰 자극이 됩니다. 먹고 나서 두통, 어지럼, 기침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견과류는 곰팡이가 피기 쉬워 보관 중 아플라톡신이 생깁니다. 냄새가 시큼하거나 기름기가 끈적한 견과류는 바로 버리세요. 특히 진공포장 상태에서도 오래된 제품은 위험합니다. 견과류는 소량씩 자주 구매하고 냉장 보관하세요. 말린 과일은 색이 흐리고 건조한 상태 그대로인 제품을 고르세요. 겉이 반짝이는 건 대부분 당 시럽이나 보존제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5가지 식품입니다. 이 5가지는 실제로 식약처에서 적발 사례가 있었고 우리 주변 어디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결국 핵심은 싸고 편하다고 고른 음식이 내 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이어서 6번째입니다. 중국산 장류와 소스류.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고추장, 간장, 된장, 굴소스, 해물소스, 심지어 볶음용 양념장까지요. 시장에서 보면 중국산 재료로 만든 제품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이 장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숨쉬는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값싼 제품은 발효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공아미노산, 색소, 감미료를 넣습니다. 특히 글루타민 산나트륨, 일명 MSG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방부제인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간이 해독하는데 부담이 커지고 피로감이 생깁니다. 또한 일부 저가 간장류에서는 산분해 간장이 문제로 떠오른 적도 있습니다. 이건 콩을 천천히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염산에 녹여 단시간에 분해한 뒤 중화시켜 만드는 간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3-MCPD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도 수입 규제 대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매일 밥상에서 간장을 찍어 먹지만 그 한 방울이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안은 간단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간장, 된장을 고르세요. 원재료가 대두, 천일염, 물 이렇게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색이 진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향이 강하다고 발효가 잘 된 것도 아닙니다. 국산 콩 100% 표기가 있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중국산 식용유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한때 중국 내에서 폐식용유를 다시 정제해 유통한 지하유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식 수입 제품과는 다르지만 그 여파로 전 세계가 중국산 식용유의 품질에 의문을 갖게 되었죠. 폐식용유는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라 여기엔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이건 혈관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끈적하게 만들어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산화된 지방은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튀김용, 볶음용 식용유를 살 때 값이 비정상적으로 싸다면 반드시 원산지를 보세요. 식용유, 혼합, 대두유, 기타, 식물성유 등 애매한 표기가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국산 카놀라유 100%, 포도씨유 100%, 올리브유 100% 같은 한 가지 원료로만 만든 제품을 고르세요. 기름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기름은 의사보다 훨씬 좋은 예방약입니다. 8번째, 중국산 냉동 육류와 가공 육류. 값이 싸서 불고기용, 삼겹살용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색을 보정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 발색제, 방부제를 과다 사용한 사례들. 또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동안 재냉동이 반복되면서 세균이 증식한 제품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먹는다고 바로 탈이 나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서서히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니트로소화 합물이 생기는데 이것도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미 가공육의 과다 섭취는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죠. 중국산 육류는 생산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사료부터 도축, 냉동까지의 위생관리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육류를 선택할 땐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국내산 또는 인증받은 수입육을 고르세요. 특히 원산지 혼합 표시는 위험합니다. 고기를 살 때 색이 너무 선명하고 냄새가 인공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화학 처리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째, 중국산 과자류. 이건 아이들에게 정말 위험합니다. 색이 화려하고 향이 강한 과자, 젤리, 사탕류. 대부분 합성착색료, 인공향료, 보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산 사탕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제품이 반복적으로 수입됐습니다. 납은 아이들의 뇌 발달을 방해하고 집중력 저하, 불안, 기억력 감퇴를 일으킵니다. 성인에게도 혈압 상승, 불면증, 두통을 유발합니다. 특히 형님 세대처럼 혈관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중국산 젤리나 사탕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깁니다. 그건 보존제를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또한 일부 젤리에는 산화티타늄이라는 색소가 들어갑니다. 이건 유럽연합에서 이미 식품 첨가물로 금지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이지만 노년층에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 간식, 손주 간식으로는 절대 주지 마세요. 10번째, 중국산 건강보조식품. 이건 가짜 건강식품 문제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분야입니다. 비타민, 다이어트 알약, 홍삼 캔디, 허벌 추출물 캡슐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일부는 성분이 표시와 다르거나 불법 약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금속, 각성제,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적도 있습니다.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이 폭등한 환자 사례가 많아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런 제품과 약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항응고제 복용자분들은 무허가 건강보조식품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 약품안전처 기능성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해외 직구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에서 인기 있다는 문구는 광고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은 꾸준한 식습관과 운동에서 옵니다. 마트에서 제품 살 때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헷갈릴 때 많으시죠? 그럴 땐 포장 뒷면에 바코드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바코드 앞 세 자리는 그 나라를 나타내는 코드예요.
880으로 시작하면 대한민국 제품, 690에서 699 사이면 중국산 제품입니다. 이 숫자만 기억해 두셔도 훨씬 안전하게 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시면 바코드가 짧은 제품이 있죠. 숫자가 6자리인 것도 있고 8자리인 것도 있습니다. 이건 표기 방식의 차이인데요. 6자리 바코드는 소형 제품이나 내부용 관리 코드예요. 그래서 원산지 정보가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8자리나 13자리 바코드는 국제 유통용이라 제조국 코드, 즉 원산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바코드가 6자리면 그냥 제품 관리용 코드일 가능성이 높고 8자리 이상이면 어디서 만든 물건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외우세요. 880은 우리나라, 690은 중국. 숫자가 짧으면 원산지 모를 수 있다. 이 간단한 규칙 하나면 앞으로 장 볼 때 훨씬 똑똑해지실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죠. 건강은 거창한 지식보다 이런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는 장바구니에 넣기 전에 바코드 한 번만 눈으로 흘러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당신의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예방이 될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니 공통된 특징이 보이시죠? 싸고 오래가고 보기 좋고 향이 강한 식품일수록 위험하다는 겁니다. 식품이 편리할수록 위험은 따라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건 조금 더 귀찮은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다운 상담소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원산지와 제조사를 항상 확인하세요. 둘째, 포장 라벨이 불분명하거나 수입원 정보가 없는 제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셋째, 색이 지나치게 고운 제품, 향이 강한 제품은 의심하세요. 넷째, 건강보조식품은 의사나 약사에게 꼭 확인 후 복용하세요. 다섯째, 가능한 한가공이 적은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냉동 브로콜리 대신 제철 데친 채소를 냉장 보관하고 가공 소스 대신 집에서 간단히 만든 양념장을 쓰세요. 튀김보다 찜, 구이, 조림 중심으로 바꾸면 기름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지 말고 한 주치만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막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중국산 독성식품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실에 앉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사소한 습관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지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오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손발이 붓는 경우.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음식 속의 잔류 독소가 해독되지 못한 채 조용히 몸속을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간은 하루 24시간 동안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독성 물질이 많아지면 간은 해독 대신 손상 회복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신장은 염분과 중금속을 처리하느라 피로해집니다. 결국 면역력은 떨어지고 평소보다 감기에 잘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죠.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간 효소의 활동량이 30대에서 40대보다 약 40% 낮고 신장의 여과율도 20% 이상 줄어듭니다. 즉 젊은 사람에겐 그냥 조금 해로운 음식이 어르신에겐 누적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경고등입니다. 오늘 이 주제 사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제품들이니까요. 마트에 가면 냉장고에 보면 심지어 우리 부엌 찬장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 그 작은 지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단을 바꿔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재료의 출처를 줄이세요. 식탁 위 재료가 10가지 나라에서 온다면 그만큼 위험 요소가 10배로 늘어납니다. 가능한 한국산 또는 믿을 수 있는 생산국만 선택하세요.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건 치료비를 미리 낸 셈입니다. 둘째, 가공식품을 반으로 줄이세요. 소스, 양념, 인스턴트 식품은 편하지만 그 안엔 나트륨, 인공감미료, 방부제가 많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자연식으로 바꾸세요. 밤 나물 된장국, 제철 생선. 이 단순한 식단이 면역력을 회복시킵니다. 셋째, 물과 섬유질을 늘리세요. 독소는 소변과 대변을 통해 나갑니다. 하루 물 1.5리터 이상,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귀리, 다시마, 사과 같은 음식을 챙기세요. 이건 비싼 해독 주스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기름을 신선하게 사용하세요. 기름은 산소, 빛, 열에 약합니다. 뚜껑을 자주 열고 오래 쓰면 산패가 빨라집니다. 기름을 살 때는 작은 용량을 사서 한두 달 내에 쓰세요. 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변했다면 바로 버리세요. 다섯째, 몸에 독이 쌓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크레아티닌, 중금속 검사를 확인해 보세요. 이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식습관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태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내 손으로 챙기자. 그 한마디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문장입니다. 저희 정다운 상담소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해로운 줄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만 알고도 바꾸지 않는 건 위험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중국산 식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불투명한 제조 과정과 검증되지 않은 유통 경로입니다. 중국에도 훌륭한 생산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처를 확인할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정다운 상담소가 드리는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간을 깨우고 식사는 제철 채소, 단백질, 통곡물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간식은 포장된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 견과류 소량 혹은 직접 말린 과일을 드세요. 저녁엔 가공육 대신 생선이나 달걀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하루에 한 번은 레몬물이나 보리차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이런 생활을 2주만 해보세요. 피로감이 줄고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얼굴 붓기가 덜합니다.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감사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만 드세요 라는 문장 속엔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 살기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건강은 거창한 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 그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제품 하나 있으셨을 겁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둔 그 제품, 포장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사온 그 간식. 이제는 잠시 멈춰서 보세요. 원산지를 확인하고 성분표를 읽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버리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건강 습관입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늘 같은 말을 드립니다. 몸은 정직하다. 먹은 대로 반응한다. 싸다고 간편하다고 유행한다고. 그 기준에 건강을 맡기지 마세요. 내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진짜 노후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 가족의 안전,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해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희 채널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지식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실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바뀌길 바랍니다. 당신의 식탁이 곧 당신의 병원입니다. 약보다 나은 음식, 음식보다 나은 습관. 그게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나날들 보내세요.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